프로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4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은 항일의병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항일의병의 시기별 변화 모습과 그 특징을 파악해 보면서 항일의병전쟁과 의열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항일의거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일의병투쟁은요,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던 을미의병,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에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고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을사년의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이 해산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됐던 정미의병,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주로 주도했던 분들이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했던 보수적인 유생층들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제천의 유인석, 강원도 춘천의 이소음, 이런 분들이 의병을 일으켰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산의진이라고 해서 왕산 허위 선생이 의병투쟁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아우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하고 의병 해산을 공고하는 조칙을 내리자 대부분의 을미의병들은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유생층들 아니겠습니까? 근왕적인 성격이 강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대부분 자진 해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담했던 농민들은 이제 해산하는 게 아니고 농민 무장 결사 조직을 조직하여서 부정한 부호나 탐과 놀이를 처단하거나 그리고 반외세 투쟁을 전개하는 활빈당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처럼 보수적인 유생층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을미의병. 러일전쟁을 계기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외교권을 뺏기게 되자 이제 의병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때는 특징적인 게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한다는 거죠. 이 그림처럼 신돌석 같은 분, 그리고 함경도의 홍범도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평민 출신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서는 전직 관리로서 충남 홍주성을 에서 일어났던 민종식 의병장, 그리고 전북 정읍과 순창 지역의 대유학자죠. 최익현, 면함 최익현 선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북 영해 출신으로 주로 일월산 일대에서 활약하며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 경북과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신돌석 의병장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최익현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관군이 진압하러 오자 관군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투항을 하고 결국 일본에게 체포돼서 대마도, 스시마로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자정 순국을 하신 걸로 유명하죠. 정미의병,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강제로 퇴위되고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되자 이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의병에 가담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의병에 가담하며 의병 전쟁으로까지, 의병 투쟁이 아니고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이때는 해산 군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최신식 무기 등을 대거 가지고 의병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양반 유생층, 평민들, 그리고 해상 군인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외세에 맞서 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은 주요 활동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총대장의 강원도의 이인영, 그리고 군사장의 경북 출신이죠. 구미 김천 지역에서 활약했던 왕산 허위 선생 등이 선발되었고요.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서 돌아가게 되자, 그때는 충과 효 중에서 효를 더 중요시 여겼으니까요. 왕산 허위가 중심이 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국제적인 서울로 몰려가서 외교 공간에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일제 침략에 맞서서 국가 단위로 싸우고 있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걸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를 하고, 왕산 허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계속해서 활약을 하시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1호 사형수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 뒤에 이렇게 13도 창의군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병 활동들이 좀 벌어지는 것과 별개로, 그런 것과 함께 전라도 지역에서는 호남 의병들이 대대적인 활약을 합니다. 전해산, 안규홍 등이 유격전술을 펼치며 일본 경찰들을, 군인들을 힘들게 하죠. 결국 군대까지 해산한 마당에 이제 조선을, 대한제국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은 의병 투쟁이 계속되자 바로 한국을 먹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의병과 양민들이 일제에 의해서 학살되죠. 일제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전개해서 전라도 일대에 대한 대규모 학살과 마을 초토화 작전을 시행합니다. 결국 의병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일부 의병들은 국외로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죠. 대표적인 분이 제천 의진을 이끌었던 유인석 같은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홍범도 같은 분들도 이제 함경도에서 활약하다가 간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의병은 우리 민족의 정수이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는 투쟁. 일제의 한국 강점을 결과적으로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한 무장 독립전쟁으로 계승됩니다. 결국 나라를 뺏기자 이제 무장 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자라는 투쟁을 펼치는데, 이 의병 투쟁이 그 밑거름이 되는 거죠. 이 세력들이 강을 건너서 국외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일부 유생 의병장들, 보수적인 유생 의병장들은 평민 의병장들을 무시하는 차별적 신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같이 활동을 하다가 양반 의병장이, 유생 의병장이 도망을 쳐버려서 평민 의병장이 힘들었다, 이런 걸 따지자 오히려 총사령이었던 양반은 도망가버린 유생 의병장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히 양반에게 대들었다며 평민 의병장을 처형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양반 의식, 신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의열투쟁도 벌어집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파기하라는 상소문을 올리거나 언론 활동을 펼치거나, 그리고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자결로서 항의하겠다. 그래서 민영환 같은 분도 당시 대한제국의 핵심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민치 집안이었습니다만, 민영환이 자결로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이 떨어지자 순수히 해산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조병세 같은 분은 여기에 항의해서 군대 해산에 항의하기 위해서 자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항일 누구로서는 나철, 나중에 대정교를 만드신 분은 아닙니까? 오교 같은 분은 오적암사, 을사오적, 을사조약, 을사늑약에 동의했던 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자신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오적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장인환, 전명훈 같은 분은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 먹으면서 일본의 을사늑약을 옹호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게 유리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녔던 미국인 정치가 외교고문, 대한제국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 같은 분은 1909년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와 만주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가 왔다. 그래서 동양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나눠 먹게 됐다는 걸 축하하고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방문했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쏘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안중근. 그리고 인력거를 타고 가고 있었던 이완용, 친일파 매국노죠. 이 이완용을 칼로 찌르는 의거를 벌였던 이재명, 청년 이재명 같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일 의거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 이름으로 친일파와 일제의 저항을 하게 됐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